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의 기술이슈 이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 새해 네. 2024년 갑진년을 맞아서 또 멋진 창업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회사 소개,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강제를 온라인으로 쉽고 싸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스틸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마케도 메테리얼의 조윤기입니다. 네. 네, 조윤기 대표님. 회사 이름이 스틸 보소. 마케도 메테리얼. 회사 이름이 마케도브 메테리얼. 네, 메테리얼이고, 네. 그다음에 서비스 이름이 스틸 보소. 스틸 보소. 네. 네. 일단 회사명하고 서비스명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케도 메테리얼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창업하면서 지은 이름인데, 네. 근데 짓고 나서 저는 후회는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그 이해관계자분들이 그쵸. 너무 이름이 길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어디 홍보할 때는 그냥 스틸 보소라고만 말씀드려요. 네. 왜냐면 보통 그 얘기 하거든요. 스타트업은 하나 알리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라. 네. 법인명과 서비스명을 같이 할 거냐 따로 할 거냐 해서 우리가 이 서비스로 승부를 걸 것 같다고 하면 무조건 해라. 근데 피벗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따로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하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름은 좀 어렵지만 실제 서비스명은 스틸 보소. 네, 맞습니다. 스틸 보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철강제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뭐 거래의 느낌이 나는데 그러면 철강제가 일반 사실 이 스타트업계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정확히 철강제가 어떤 정의이고 네. 스틸 보소에서는 그걸 어떻게 거래하거나 연결해 주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어떤 철강 제품을 네. 어떤 식으로 지금 거래를 하게 만드는지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우선 철강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아닌 게요. 주변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집에서 수도 배관도 사실 철강제거든요. 그럼 화장실에 그렇죠. 이렇게 네네, 화장실에 꼬여 있는 있는 맞습니다. 배관. 그것도 철강제고 그리고 건물 지을 때도 H빔 같은 거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H 형태로 생긴 그 골조에 들어가는 골조에 완전. 들어가는 거. 그럼 대형, 소형 다 섞여 있는 거네요. 네, 다 섞여 있죠. 다 섞여 있어. 그걸 전반적으로 다 해서 철강제라 부르고요. 네. 자동차에 쓰이는 강판도 사실 철강제고 네. 철강으로 만든 모든 재화를 철강제로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코파운더들 백그라운드가 원래는 플랜트 산업 쪽이었고 그쪽에서 쓰고 있던 철강제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게 배관제들이었고.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서비스에서 이제 서비스 이용하실 때는 처음에는 구매하시는 분들이 저희 서비스 들어오셔서 견적 요청을 하세요. 네. 네, 견적 요청하실 때 물론 하나하나 클릭해서 그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가지고 하나하나 클릭해서 장바구니 담으실 수도 있는데 주로 쓰시는 기능들은 구매 리스트를 한 번에 업로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다 장바구니에 담고 거래하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구매 리스트만 업로드 하시면 견적 요청이 끝나고 그러면 저희가 견적 요청 받은 거를 이제 거기 각 자재들마다 판매자가 링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판매자한테 날아가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업로드 정보를 받아보잖아요. 견적을 바로 입력하면 견적 제출이 끝납니다. 이게 이제 사용자들이 하는 것들이고요. 대표님, 근데 IR을 아마 들으신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에서 이미 B2B임은 확인이 됐고 그렇죠. B2B. 근데 정확히 말씀하시는 그 구매자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정의해 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면 아까 화장실에 있는 그것도 철강제라고 하면 저희 집이 화장실 고장나면 개인이 하나 쓸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사오는 소위 말하는 무슨 철물점이나 아니면 마트 정도의 고객인 건지 아니면 아까 또 H빔 같은 경우는 건설업에 관련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의 분들인 거지 어떤 분들이 실제 고객이어서 아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지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산업에서 쓰는 철강제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그래서 가정에서 쓰이는 그런 수도 배관 같은 건 저희는 취급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객사들은 처음에 저희가 정의할 때는 이런 철강제를 수요하는 모든 업체들이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러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저희 서비스를 쓰고 있는 활성화 고객들을 분석했을 때는 일단은 구매 파워가 조금 작은 분들, 그런 분들은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매 파워가 작기 때문에 조금씩 사니까. 조금씩 사니까.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이제 한 번에 구매 물량이 많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파워가 떨어지는 거예요. 회사 안에 구매팀 인원이 적으니까 이 구매 업무, 그러니까 이 철강제 거래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중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게 이제 견적 요청하고 작성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뭐 구매팀에 5명이 있다. 그럼 한 명이 철강제만 전담해서 하더라도 엄청 빡세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거죠. 저희가 정의를 했을 때는 구매팀 인원이 좀 상당히 적거나 아니면 회사의 거래액 자체가 뭐 2, 300억 미만이거나 이런 업체들이 저희를 주로 쓴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그것만으로는 정의할 수가 없는 게 그 외의 분들도 많이 쓰세요. 예를 들면 대우건설이나 아니면 건설사,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좀 큰 대기업들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정의하는 게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용 철강제를 다루는 소기업부터 어떻게 보면 대기업까지 필요에 따라서 맞습니다. 사용하고 있다. 네네. 그 처음에 그 이쪽 뭐 플랜트 쪽에 이제 업종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런 경험 없으면 이 시장에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뛰어들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쵸. 처음에 이제 진입장벽이 꽤 높은 편이고요. 근데 이 시장의 어떤 그런 수요와 공급, 뭐 견적의 어려움 이런 프로블럼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발견을 하신 거예요? 뭐 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B2B 이런 철강제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런 거 구비하는 데는 대규모 업체들 네네. 위주라고 생각이 들고 네네. 거기에는 자체 구매 인력이나 네네. 구매팀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구매처에 대한 뭐 연락처 정보라든지 딱 그 컨택 리스트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루틴하게 돌아가는 업무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과연 이게 그 뭐 니치 마켓에서 충분히 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네네. 네. 우선 그 처음에 문제점 발견이 된 거는 제가 원래 하던 거는 처음에는 이제 공정 설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플랜트 안에 이제 플랜트 자체가 뭔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들이잖아요. 네. 처음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고 이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서 이게 어떤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지를 설계하는 그런 작업이었고요. 그걸 하다가 두 번째 이직한 직장에서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기술 영업을 하다가 사업 기획을 옮겨갔어요.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제작사들, 그러니까 저는 엔지니어링 회사였고 엔진 회사가 제작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하는 업체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분들이 지금 아까 IR 할 때 말씀드렸던 네. 그런 문제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그러니까 이 특정 설비들을 제작을 하고 나서 남는 자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자재들을 그 다음 프로젝트에 쓰면 좋은데 자재 자체가 스펙이 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이어가지를 못해요.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야드나 특정 공간에 쌓여 있다가 고철 처리가 됩니다. 이 비용이 굉장히 아까워요. 네. 이게 안 팔린 제품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팔리는 제품들. 혹은 네. 사용 안 했던 제품. 네네. 그러니까 사용 안 했던 제품들이죠. 네. 정확하게는. 사용 안 했던 제품들이 그냥 고철 처리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처음에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문제가 또 매력적으로 들리는데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네. 네. 처음에는 그걸로 끌고 가다가 네.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습니다. 단품목만 거래해야 네, 되니까 네. 딱 그걸 딱 원하는 사람이 예, 쉽지 맞습니다. 않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물론 수요하신 분들이 계시긴 한데, 네. 근데 그걸로 전체 거래를 이어가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 서비스 자체는 시장에는 꼭 필요하다고는 판단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럼 한국에도 유사한 뭐 경쟁사들이 있나요? 이런 아까 유사한 일부 있다고 업종을. 말씀 주셨는데 네. 지금 시장 현황이 네.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온라인으로 흐름은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미 뭐 중국이나 뭐 인도 아니면 미국 같은 좀 철강 큰 시장에서는 네. 온라인 업체들이 예전부터 생겨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인도는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시장이 훨씬 더 커요. 오. 네, 거래 자체가? 네, 거래 오, 자체가 네. 온라인 시장으로 거의 다 넘어가서 온라인 시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국내가 조금 늦은 편이에요. 네. 늦은 편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20년 3월달에 창업했거든요. 창업했을 때만 해도 3년 넘었네요. 예. 네네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많아졌어요. 그래요? 지금 많아졌고 스타트업들이 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유통업체들이 만드신 온라인 서비스도 있고 그 현대해철이나 뭐 포스코나 아니면 뭐 세아제강 이런 데서 만든 온라인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큰 건설사들의 약간 뭐 인하우스 회사 같은 개념의 회사들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큰 그런 저희는 이제 밀메이커, 뭐 제강사 이런 네.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팔기 위한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목적. 네, 정확하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플랫폼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제 유통업체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한 서비스가 저희 서비스랑 유사한 면이 많이 있어요. 네. 다만 저희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구매자가 구매 리스트를 업로드를 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판매자 매칭하고 그래서 견적을 좀 쉽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일단은 저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어쨌거나 온라인화 되는 건 추세이고 네. 그 중에서 스틸보서 같은 경우는 온라인 관련된 시스템 서비스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편이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고객사 얘기를 되게 다양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미 서비스 오픈하신 지가 꽤 되신 거잖아요. 1년이 넘으신 거죠? 네, 1년 넘었죠. 네, 그러면 그래서 이미 그 고객도 아까 확보했다고 하셔서 정확히 고객사 뭐 예를 들면 그 스틸보서 사이트에 뭐 가입이 됐든 뭐 방문이 됐든 뭐좀 공개 가능한 지표 수치나 그리고 어느 정도 뭐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고객사 같은 경우는 현재 회원 가입한 업체 수는 총 1,200개 정도 되고요. 1200개다. 네, 1,200개 회사 정도 되고 그 중에 한 250개 정도는 판매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네. 판매 회원. 네. 1,200개 중에 250개 정도 업체분들은 판매사고. 판매사고. 그러면 1000개 사는, 1050개 사는 한 구매사. 900여 개 정도는 이제 구매회사들. 구매회사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해외 업체들도 꽤 많이 네.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 오픈했던 22년에는 17억 정도 됐고요. 17억. 네. 네. 작년에는 이제 30억 정도.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매출도 당연히 중요한데 매출보다 더 중요해 보는 거는 얼마나 많은 거래 건수가 일어나느냐예요. 네. 근데 이게 저희 서비스가 정확하게 좀 안정화되기 시작한 거는 작년 3분기부터거든요. 네. 3분기부터 지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거래 건수가 22년보다 23년 거래 건수가 더 많긴 한데 23년 상반기 거래 건수는 오히려 좀 적었어요. 근데 3, 4분기 되면서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네. 평균 뭐 거래 단가? 금액? 단가는 어느 정도 나와요? 이게 평균으로 잡으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근데 이게 적지 않네. 이 평균으로 보기 좀 어려운 게요. 왜냐면 가장 작은 거래는 2만 원짜리도 있고요. 저처럼 진짜 화장실 그 파이프라인 사시는 분이 있긴 있나 좀 보네요. 작은 뭐 피팅 같은 거 사신 분들 계시고 근데 제일 큰 거래는 5억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인지가 굉장히 너무 넓기 크네요. 때문에 넓네요. 평균은 큰 의미는 사실은 두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저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온라인이 철강제 거래에서 또 대세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나와요? 온라인으로 큰 회사들, 온라인으로 커진 회사들. 네, 커진 규모가. 일단 그 자오강이라는 업체가 처음에 그 스타트업처럼 시작을 해가지고 온라인 빅3까지 큰 중국 업체거든요. 네. 그 회사가 제가 2018년 이후로는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2017년 기준으로는 매출이 3조 몇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래 매출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서 네, 맞습니다. 거래 시켜주는. 네네. 매출액이 3조 5천 정도 되고 그리고 시장 자체도 중국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 다른 국가들 다 합쳐도 중국만큼 될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좀 약간 기형적으로 큰 구조고요. 근데 정말 그 처음에 견적 사업부터 시작했던 미국 업체 같은 경우도 계속 투자도 잘 받고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투자도 받고 그러면서 매출력도 계속 커가고 시장 범위도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는 규모가 어느 정도? 그런 회사는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뭐 작년에 한 2천억 정도 될 거예요. 2천억 정도 넘게 될 거고. 이거 미국 시장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 업체 하나의 매출이요. 그 미국 업체가요? 네. 미국 업체 이름이 네이버스라는 업체고요. 그 업체 하나가 미국에서 2천억 이상을 하고 있다. 네네. 그 업체 매출 2천억 정도 되고. 국내 시장 규모는 그러면 지금 스틸보스가 타겟팅하는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저희가 철강 전체 시장을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국내 생산된 철강들 중에 뭐 바로 이제 현대 자동차나 아니면은 그 조선사로 바로 들어간 것들은 저희 컨트롤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 제외하고 그 밀메이커, 그러니까 제강사들에서 포스코나 현대철 같은 제강사들에서 대리점이나 유통업체들로 빠지는 물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계산하고 그 중에서도 또 저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산업들 그런 걸 제외했을 때 국내는 한 25조 정도 된다 보고 있고요.
엄청 큰 시장이군요. 네. 네네. 그럼 그 25조 시장은 대표님, 그럼 지금까지는 아까 뭐, 저희도 스틸보소 처음 들어보는 거 보면, 철강제 온라인 사이트나 회사들이 아주 유명한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비투비긴 하지만. 그러면 그동안은 그게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맞습니다. 아까 관련된 업체들, 혹은 연관 업체들 사이에서의 대부분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쵸. 그럼 그러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중간에 이제 창업하게 된 계기 말씀 주실 때, 의외로 남는 그 철강제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건 고철이 돼버린다고도 하셨는데 그거야말로 뭐 예를 들면 스틸보소가 흡수해서 어떻게든 거래에 빨리 이 규모를 키우면 아까 뭐 1000개 이상 구매자가 있으면 또 잘 맞는 사람 찾아올 수 있고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스틸보소가 보고 있는 중점이 되는 뭐 시장을 늘릴 수 있는 가장 뭐 타겟군 H빔을 파는 건지 아까 배관제인 건지 아니면 뭐 진짜 뭐 철강제의 뭐 다른 부분인 건지 그리고 판매가 위주인 건지 아까 뭐 대행해서 거래해주는 게 뭐 우선인 건지 아니면 구입을 편하게 해주는 게 우선인 건지 뭐 핵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스틸보소가 보는 핵심은 뭔가요? 저희가 생각한 핵심은 사실은 좀 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거래 업무 자체를. 왜냐면 이 시장에 사람이 없어요. 일할 분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고 지금 이제 젊은 세대 노령화되고 있고. 좀 노령화돼서 지금 젊은 세대 분들은 이 시장 잘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기존에 했던 방법으로는 그 예전의 일을 다 쳐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 자체가 이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기보다는 이분들이 현재 부족한 맨파워를 저희 서비스로 채울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자, 구매자 어느 한쪽만 타겟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구매자분들이 그 견적 요청이나 구매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들,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업무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제공해드리는 게 일단 저희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불용제, 그러니까 남는 자재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 리스트는 계속 확보를 하고 있어요. 각 업체들마다 저희가 영업할 때 리스트 확보를 해서 그래서 구매하신 분들이 등장할 때마다 지금 연결하면서 거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재 거래 비중은 그 매출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이프가 제일 많긴 하고요. 파이프랑 그리고 뭐 형광유들. 죄송합니다. 파이프는 어디 쓰나요? 파이프는 뭐 수도관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진 않고요. 뭐 화학 물질 이동하는 그런 파이프. 그렇죠. 뭐 가스가 이동할 수도 있고, 뭐 물이 이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자재가 이동하는 또 그거군요. 그렇죠. 플랜트라고 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플랜트 분야에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비슷하신 것 같은데 또 갑자기. 아유, 화학 공장이잖아요. 플랜트도 그렇죠. 대부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일단 그 규모로는 가장 크다. 맞습니다. 근데 참 이게 그 생소한 분야이긴 하잖아요. B2B 철강 거래니까. 그리고 이게 그 이쪽 분야의 경험이 없으면 결코 뛰어들 수 없는 분야다 보니까 그 경쟁은 치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생각보다 일단은 시장 진입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젊은 쪽에서. 그쵸. 제가 솔직하게는 B2C 다른 이런 커머스 플랫폼들이 어느 정도의 경쟁 구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뭐 맨날 나온다고 봐야죠. B2C 커머스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장벽이 높죠. 그러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저희도 처음에는 원래 플랜트 쪽에 있다가 이제 자재 관련된 이커머스 하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서는 그 저희가 콜드메일도 업체들한테 많이 뿌렸었고 근데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 한두 개 답변이 와서 만나러 가도 원래 저희가 이제 자재 판매하는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웠는데 처음에는 그 아까 IR 때 말씀드렸던 저랑 김경호 이사 둘이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 둘이 하면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권영우 이사를 그때 이제 모셔온 거예요. 초반기에.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그쪽 산업에 있었었고, 그러니까 자재, 그러니까 구매하셨으니까. 구매나 거래 사업. 그래서 그쪽 안에서 네트워크도 계시고, 그래서 만나 뵙고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 시장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도 이 원래 갖고 있던 네트워크가 없으면 시장 진입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제일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B2B 저강제 거래 중에서? 스타트업 중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니, 그게 질러도 되는데. 왜냐면 아까 저 IR 때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얼마나 스틸보소에서 거래하면 거래가 빠른가 이걸 보여주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 보통 우리가 철강제라든지 B2B 뭐 물품 거래한다고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뭐 제가 뭐
B2G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나라장터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뭔가 공급하는 사람이 갑오브 갑이기도 하고 이런 느낌의 또 이제 고딕 형식의 깔끔한 빗질되고 정리된 느낌 이런 건데 스틸보드 사이트는 거의 무슨 10대 사이트처럼 좀 돼 있고요. 힙하다면서. 굉장히 유려한 스크롤링과 그 다음에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거래하는 거 뭔지 이런 걸 때 아까 대표님 얘기하셨는데 구매 리스트 올려야 돼서 분명히 업로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처리된다거나 굉장히 시밀리스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실제 사이트를 들어가 봐도 그런 부분이 되게 뭐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칭찬이긴 한데요. 과도하게 기술에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닌가 봐.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의 질문은 그러면 실제 고객의 타겟층의 연령대라든지 아까 IT의 뭐 수준화된 정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까 더더군다나 1000개 업체가 이미 들어와 있고 하고 근데 그분들도 제 생각에 다 떠듬떠듬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하시고 스틸버서가 어떤 편의성을 주고 강조하고 계신 건지. 우선 연령대로 보면은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저는 60대가 많으실 것 같아서.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코로나를 겪지 않았다면, 그래서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지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진입하는데 속도가 이분들이, 아무래도. 예, 그쵸. 비대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비대면 거 다 익숙해지셨잖아요. 강제 학습이 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저희가 UI UX를 계속 개선을 노력하고 있어요. 그거는 거의 매일매일 개선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거래하면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럼 그 피드백을 받고 개선할 부분이 생기면 바로바로 반영 수정을 하고 요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모델은 뭐 B2B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마진 수수료? 네, 수수료 받는 네. 쪽이죠. 뭐 어디서 받는?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마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마진율이 공개 가능한가요? 일단 마진율을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대략 한 어느 쪽에서 받으세요? 뭐 저희가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구매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사는 사람 쪽에서. 네, 맞습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이 100원에 올리시면 저희가 거기다가 마진 뭐 10원 붙여서 110원에 구매자한테 그 견적을 드리기 때문에 구매자가 수수료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매입해서 파는 형식으로 하는 거죠. 네, 현재는 매입해서 팔고 있는데 이게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뭐 지금 쓰고 있는 그 페이먼스라는 서비스 덕분에 그런 그 대금 관련된 제약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 갔을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에서 전환은 꼭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오픈마켓 전환 시에는 저희가 이 대금 관련해서는 개입하지 않고 수수료만 받는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저는 또 하나 궁금해진 거는 이게 B2B이긴 하지만 제가 뭐 중고나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는 C2C 거래 플랫폼이지만 결국 그냥 뭐 개인이 쓰는 중고 제품도 팔릴 만한 물건이 많고 그 다음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유도돼서 실제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거래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매자에게 수수료를 더더군다나 붙이고 있으니까 구매자는 필요하면 와서 사면 되는데 그럼 구매자의 첫 번째 조건은 거기 가면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거나 싸게 살 수 있거나 다양하게 뭔가 살 수 있거나 그러면 스틸보서는 실제로 그 철강제를 뭐 제작하시거나 재고를 갖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서 아까 200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 200개 업체 제품만 파는 건가요? 아니면 물량 확보, 매물 확보가 돼 있어야 이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재를 다 확보해서 판매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 아스메라고 미국 규격이 있거든요. 근데 아스메라, ASM이라고 미국에서 이런 뭐 산업재 관련된 규격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규격 안에 있는 배관재만 가지고 경우위수를 쭉 나열을 하면은 종류가 한 250억까지가 돼요. 250억까지요? 250억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럼 뭐 재고를 다 갖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근데 심지어는 그 250억 개를 우리 DB에다가 다 저장하고 그거를 불러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겠죠. 1번부터 250억 번까지 다 검색을 돌려야 되니까. 서버 낭비네요. 그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거는 그 아스메라는 미국 교육을 분석을 해서 250억 번까지 다 저장하지 않고도 이 자재들을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는 분류 모델을 부르고 있고 그 분류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사용자에 들어와서 그 아스메라는 스펙북 안에 그 규격집 안에 있는 자재를 검색할 땐 검색값이 다 나와요. 근데 이걸
그 사용자들이 스펙북 안에 있는 단어 그대로 검색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106 그레이드 B라는 자재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A106GR.B라고 하기도 하고 A106-B라고 하기도 조금씩 하고 다르고 다 말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이거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기계가 이해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도 진행을 했어요. 그냥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처음에는 저희 동의어사전 만들고 그 뒤에는 이제 검색어도 계속 학습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 산업에 특화된 검색 엔진을 따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덕분에 그 사용자들이 들어오셨을 때 어떤 자재든 검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못 찾는 자재는 일단 없고요. 그리고 각 자재들마다 카테고리가 다 분류가 돼 있으니까 각 카테고리의 판매자들을 링크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견적 요청을 하면은 그러면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링크된 판매자들한테 견적 요청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분 사실은 뭐 견적이 접수되지 않는 상황도 거의 없긴 하죠. 그러면 그 구매자가 실제 판매자가 누군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모릅니다. 네. 그러면 견적 요청은 회사에서 플랫폼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회사 이름을 날려주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좀 저도 이어서 궁금중인데 첫 번째는 대표님 그러면 그 아까 건수가 많아 보이고 이게 마치 검색 엔진 기술을 쓰는 것처럼 되게 특화된 분야의 검색 엔진을 쓰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워낙 그 고질적 문제였으면 이미 업계에서 해결된 방식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이게 미래 경쟁력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이게 스틸보소의 뭐 핵심 기술 경쟁력인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똑같은 질문에 이유 대표님 얘기처럼 그러면 생산된 재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 찾는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물건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 그거를 매핑 시켜줬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 뒷작업은 어떻게 되는지. 기술 경쟁력인 거냐와 뒷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은 그 이쪽 산업 자체가 IT랑 접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존에도 아마 십몇 년 전에 그 경기도에 계시는 유통업체 몇 곳이 모여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셨었는데 실패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패하신 이유가 외주를 돌려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전문가랑 IT 전문가가 둘이 계속 같이 붙어 있어서 겨우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인데 그런 면에서는 IT 접점이 없기 때문에 만들기 어려웠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저희처럼 뭐 파일만 업로드해서 견적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아직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추후에도 기술 경쟁이 될 수 있을 걸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재고를 올리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업체들도 계세요. 아, 그럼 그거는 이미 생산된 재고가 있는 거고. 보유된 재고를 가지고 올리신 분도 계시고. 그건 연결해서 그냥 팔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보유한 재고 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분들이 쉽게 이제 수배할 수 있는 자재들도 저희한테 같이 이제 알람 설정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본인들이 보유하지 않은 재고에 대한 요청이 날아가더라도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각 카테고리마다 판매자들 링크했다고 하는 거는 이 판매자분들이 본인들이 보시고 나 이거 팔 수 있어 라고 설정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견적 요청 드리면 견적 바로 드릴 수 있고 일단은 견적이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뭐 그 다음 단계 하니까. 그리고 견적을 내보내면서 B2C처럼 바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일정 납기가 있어요. 뭐 2주든 뭐 한 달이든 납기가 있기 때문에 납기 안에 본인이 보유한 재고랑 그리고 다시 수배할 수 있는 자재들이랑 같이 보내드리면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납기는 아까 유통사 같은 경우는 수급할 수 있는 기간에 납기를 마치면 될 거고 제조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제작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게 그 업계에서는 돌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납품할 때 되면은 어디서 물건이 온다라는 건 알겠네요, 구매자는. 그쵸.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운송을 저희가 맡아서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지금은. 그럼 뭐, 그걸 마진해서 다 그 녹여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더운반이라고요. 더운반이라고 CJ대한 통해서 만든 미드마일 물류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화물 운송할 수 있는. 그쪽에서 일단 좀 비용도 저렴하게 쓸 수 있게 좀 해주셨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래서 그 국내 물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해외 물류는 아무래도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 통해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포워더라는 업체를 써서 물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물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거래액 중에서 해외 비중은 어느 정도 되고
그 해외라는 게 주로 어느 나라인지. 작년 기준으로는 30% 조금 넘게가 이제 그래요? 저희 수출액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업체들은 주로 고객사들은 동남아에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업체들이 계시고 그리고 공급사는 뭐 중국이나 아니면은 그리고 UAE, 미국 곳곳에 있는 공급사들도 네. 해외사들이 네네, 꽤 있습니다. 있나 봐요. 네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뭐 국내하고 해외의 대략적인 업체 수 네네네. 업체 수로 따지면은 국내 해외 8대 2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가 20% 정도 네네. 거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20% 중에 그 구입사도 있고, 그러니까 네, 네. 사시는 분도 있고, 네, 그 맞습니다. 다음에 파시는 분들도 네. 있고요. 그러면 해외 수출 같은 경우에는 네. 무역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지원도 있어야 되겠네요. 무역 관련된 지원이 있으면 너무 좋죠. 예. 네, 별로 없나보네요. 아니, 회사에서 하는 그 역할은 뭐예요? 네. 저희가 그 해외 무역 같은 경우는 직접 다 진행하고 있어요. 네, 저희 직접. 그 권영우 이사님이 당연히 구매업무를 하셨으니까 무역 관련돼서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직접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일단 간단한 거 먼저 네. 질문드리면, 네. 그 똑같은 뭐 파이프를 찾아도, 네. 메이드 인 코리아와, 네. 그렇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와, 네.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뭐, 똑같은 얘기 하지 마. 단가의 차이로 이걸 뭐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그냥 퀄리티 뭐 검증이라 그래야 될까? 네. 뭐 그리고 예를 들면 제주에서 준다 그랬는데 뭐 그 예. 규격에 안 맞게 보낸다거나 여러 이거 컴플레인이 있을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충분히 그런 있죠. 부분들은 해결하시나요? 일단은 퀄리티는 필수고요. 이거는 안 맞출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퀄리티가 잘못된 퀄리티의 제품이 배송이 되고 그게 만약에 실제로 뭐 건설 현장에 쓰인다. 네, 난리 이건 큰 나잖아요. 사고가 날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퀄리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근데 중국에서 생산된 자재들이 품질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오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일할 때만 해도 중국산, 인도산 자재는 금지였거든요. 실제로 시장에서 많이 금지가 차이가 됐어요. 났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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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얘는 차이나라. 아, 참. 네. 실제로 금지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장에서 중국산 자재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중국산 자재가 그래도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이쪽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 외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자재 같은 경우는 다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국내 생산, 일본 내에 생산하지 않고 그렇구나. 국내도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제 해외에서 자재 해외 수입하는 게 자재를 필요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네, 맞습니다. 그럼 제품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그 뭐 좀 모니터링이나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런 것들도 계속 네. 저희가 사실 네. 그 영업팀에서는 판매사들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 활동을 직접 들어오셔서 그래서 구매까지 진행하고 이게 수월하거든요. 근데 판매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퀄리티 검증도 해야 되고 네. 실제로 해당하는 자재들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는 되는 건지 이 업체랑 거래하면 신뢰는 가능한 건지 이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업팀에서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실제로 중국 업체 이런 업체가 있다라는 뭐 정보를 받거나 소싱된 정보들이 있으면 그거를 실제로 확인하려고 가서 보고 그리고 이 업체랑 거래를 해도 가능하겠다 싶을 때 이제 거래를 진행합니다. 네. 저는 뭐 일부 일단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대략적인 이해는 됐어요. 대략적인 이해인데 워낙 이게 B2B라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사이트도 있고 아까 이제 오픈하신 지도 거의 1년 가까이 됐으니까 뭐 아까 그게 국내든 해외든 아까 살려는 분과 팔려는 분이 스틸보소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하면 네. 뭐 앱을 까는지 웹을 까는지 어떻게 그 접속해서 어떻게 회원 가입하고 뭐 결제를 하는지 아니면 뭐 비용을 뭐 수동으로 하는지 네. 그 프로세스를 네. 사는 분 파는 분이 가입한다고 했을 때 네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쫙 설명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웹 서비스고요. 웹이요, 네. 추후에는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앱도 같이 개발할 생각인데 네. 현재까지는 웹만 제공을 하고 네. 있고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우선 뭐 간략한 정보 정도는 확인이 가능한데 실제로 거래 업무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네. 회원가입하시고 그 뒤에 로그인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자는 견적 요청하면서 그 거래가 진행이 되고요. 네. 네. 판매자는 견적 입력하면서 네. 가격 입력하면서 이제 그 거래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거는 견적 서비스를 받고 그 다음에 구매자가 구매 결정하실 거잖아요. 그럼 발주 버튼 클릭하게 돼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현재는 거기까지만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발주 이후에 이제 대금 지급도 해야 되고 대금 지급 끝나면은 이제 운송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대금 지급을 위한 결제 모듈이라든가 아니면 운송을 추적하기 위한 그런 모듈들은 추후에 계속 붙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사람이 붙어서 오프라인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저는 뭐 당연히 원래 회원가입 그렇게 간편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왠지 느낌상 뭐 1,000만 원짜리 잘못 구매하면 여기 큰 일이 날 것 같고요. 또 뭐 아까 판매사는 얘네가 진짜로 아까 파이프 제대로 만드는 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허가나 승인이나 뭐 검토 이런 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프로세스는 있는 건가요? 처음에 서비스를 만들 때는 그 허가 승인제로 했어요.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이 진짜로 이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인지 확인한 다음에 왠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진행을 했는데 이러면 그 허들이 너무 높아지더라고요. 허들이 너무 높아져서 회원가입 자체를 많이 꺼리시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회원가입 하시는 분들 일단 받아두고 그리고 실제 거래가 진행될 때 저희가 검증하는 작업을 저희 스스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